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친정엄마가 이혼시키려는 거 남편이 겨우 말려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딸엄마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이혼할 뻔했어요. 다름 아닌 별나도 너무 별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제가 여기 사연살롱 사연을 참 많이 듣는데 듣다 보면 저희 시어머니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저는 저만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연 들어보니 저희 시어머니 같은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좋은 시어머니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며느리 사연을 들을 때면 저절로 감정이입이 되어 마치 제가 그 며느리인 양 사연에 푹 빠져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언제고 저도 제 사연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들 사연을 듣기만 하니 저도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게 처음엔 쉬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무지 어려운 일이었고 지금도 제가 끝까지 이 글을 다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경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에요. 근무하는 곳이 같은 건 아니었는데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7급이고 남편은 9급이라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만날까 말까 고민이 좀 됐었는데 소개팅을 주선해 주시는 주사님이 하도 남편 자랑을 하셔서 호기심에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말이 호기심이지 저는 별다른 기대는 없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10대, 20대 초반 순진한 여자도 아니고 조건을 아예 안 본다고는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공무원 남자를 만난다면 이왕이면 같은 7급을 만나거나 그게 아니면 아예 다른 직업의 사람을 만나는 걸 선호했는데 2년이 되려고 했던 건지 그때는 남편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개팅 장소에 나가보니 웬걸? 저는 배우가 나온 줄 알았는데요. 속으로 내심 놀라서는 뭐야? 왜 저 얼굴로 공무원을 해? 데뷔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참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럼 키가 많이 작은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편 키가 183으로 어지간한 남자보다는 컸어요. 게다가 러닝과 등산이 취미인 사람이라 몸도 좋아 보였는데 딱 봐도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좀 기분이 그랬는데 저 정도 얼굴에 공무원 직업이면 소개팅을 해도 수백 번은 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다는 건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쳐갔다는 건지. 아,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잠정적 결론을 내렸죠. 저도 잘생긴 남자 마다할 생각은 없지만 성격이 이상한 남자는 아무리 잘생겼어도 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하는 투나 몸에 배어있는 매너가 상당히 훌륭했는데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남편도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갖고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관계로 한 달 정도는 가끔 연락하고 시간 되면 만나서 밥 정도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생각도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랑 있으니 어쩐지 저도 정화가 되는 기분이 들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저는 점점 그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남편이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소개팅을 주선해 주신 주사님 외에도 남편을 여기저기 소개하고 싶어하는 다른 동료 공무원이 상당히 많았죠. 거기에 심지어 민원인까지 저희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해 매일 센터로 찾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러니 내심 저런 사람이랑 사귀어서 마음고생하고 사느니 그냥 만나지 말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네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저한테는 참 친절하고 한결같았는데, 제가 이 남자의 미남기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먹자고 약속했을 때 그날이 디데이라고 생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혜씨 하나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왜 다른 여자한테 잘해줘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애당초 좋아하는 여자 없어도 다른 여자들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좀 이상한데? 그렇게 여자한테 관심도 없으시면서 저랑 소개팅은 왜 하셨어요? 아, 그게요. 제가 우연히 다혜씨 사진을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이런 스타일 좋아한다고 했더니 바로 자리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다희씨가 7급이라고 해서 솔직히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나오셔서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하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9급이든 7급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사람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든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어찌됐든 서로한테 끌렸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리고 저는 만나면 만날수록 다혜씨가 좋은데 다혜씨는 어때요? 호봉이랑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호봉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저는 남편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조건을 나름 따지는 여자였는데 호기심에 나갔다가 잘생긴 얼굴에 반해 좋아하게 되었다는 말은 차마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진실은 모른 채 저를 아주 좋게 보고 있는 남편에게 제가 먼저 그 환상을 깨고 싶지도 않았는데, 남편 말대로 저 역시 어찌되었든 저랑 남편이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을 만나려고 제가 그날따라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모두들 선남선녀가 만나 연애를 한다고 칭찬 같은 걸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남편에 비해 뛰어난 얼굴은 아니지만 남편과 만나니 저도 덩달아 자신감이 마구마구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 기분이 사람을 은근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그래서 남편이 더 좋아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남편도 저를 많이 좋아했지만 제가 더 남편을 좋아했던 게 분명했죠. 그러니 연애하느라 정신이 팔린 저를 보고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갖게 된 늦둥이 딸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임신을 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거의 15년을 사셨는데, 그렇게 얻은 자식이 저라서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죠. 그리고 당신은 제가 결혼을 한다고
이왕이면 대릴 사위를 얻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저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저희 아빠가 그런 엄마를 말리곤 하셨죠. 아무리 늦게 본 자식이라도 부모 품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하고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시집도 얼른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방방 뛰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제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이면 데이트한다고 나가니 저희 엄마가 남편 얼굴을 봐야겠다고 성화를 부리셨는데, 그러니까 무척 궁금해했다는 게 좋은 의미가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미리서부터 소개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해 말만 조만간 집에도 데리고 올게. 그니까 엄마는 기다려. 괜히 궁금하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지 말라고. 라고 할 뿐 남편을 집에 데려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넘기니 이젠 제가 남편이랑 결혼이 하고 싶어졌는데요. 저와 남편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는데, 남편한테 듣기로 시댁도 나름 그럭저럭 잘 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봉은 더 많아도 기우는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기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도무지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건 또 제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언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나 두고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도 영영 결혼의 결자도 나오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남편을 엄청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속으로 소가리를 엄청 했었는데, 남편이 만난 지 횟수로 4년이 되는 제 생일에 드디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서 저를 펑펑 울렸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생일 선물보다도 그날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기뻤는데, 그 후로는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서 바로 양가에 인사를 갔어요. 기다렸던 프로포즈이니 마음이 무척이나 바빠졌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남편을 제가 데리고 가자 헛기침만 하며 남편을 요리조리 뜯어보셨는데요. 그게 너무 티가 나서 남편이 초면인데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였어요. 그러자 옆에서 저희 아빠가 웃으시면서 신경 쓸 거 없다고 애써 분위기를 만드시기도 했는데, 그걸 보다 못한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아무리 뜯어봐라 이만한 남자가 있나. 엄마는 엄마 딸 눈을 못 믿어? 딱 보면 몰라. 좋은 사람이잖아. 난 정호 씨랑 있으면 무조건 행복해. 그럼 된 거 아냐? 저는 생전 부리지도 않는 애교를 떨며 그렇게 엄마한테 말했는데, 그제야 엄마가 저를 힐끗거리시고는 이내 씨암탉 대신이라며 닭백숙을 남편에게 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을 사위라고 생각해서인지 손수 물도 따라서 주고 과일도 깎아서 포크로 찍어주기도 했는데, 남편이 엄청 어색해하면서도 그걸 전부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얻어먹고 남편이 돌아가자 저희 엄마는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 맞지? 엄마는 세상에서 내 딸 말고 더 소중한 건 없어. 괜히 시집가서 마음고생이나 하고 살면 그땐 정말 혼난다. 엄마 성격 알지? 알지. 엄마 무서워서라도 나 정호 씨랑 잘 살 거야. 결혼 허락해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 말대로 나 무조건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정호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마 그거 알면 절대 정호 씨 반대할 수 없을걸? 에휴, 그렇게 그 사람이 좋아. 엄마는 서운해 죽겠는데 넌 어째?
엄마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이래서 딸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쪽 집에는 다녀왔어? 너 보고 뭐래? 아니, 아직 못 갔어. 오늘 정호 씨가 우리 집 왔으니까 나는 다음 주에 가려고. 사실 내가 먼저 정호 씨 집에 가자고 했는데 정호 씨가 아니라고 자기가 먼저 우리 집에 와서 허락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집부터 온 거야. 어때? 우리 정호 씨 짱 멋있지? 아주 정호 씨 귀에 딱지 않겠네. 그래, 니네 정호 씨 짱 멋있다. 됐냐? 그럼 아직 그 집 사람들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네. 뭐 그렇지. 정호 씨 말로는 평범하다고 그랬어. 그럼 다혜야, 엄마 말 잘 들어.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이상한 소리 하거나 이것저것 돈 얘기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 그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자리 박차고 나와. 너 절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지? 알겠어. 엄마는 딸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나 그렇게 안 순수하거든. 걱정하지 마. 아니다 싶으면 밥상 얻고 나올 테니까. 저는 그런 말로 저희 엄마를 안심시키면서 내심 그럴 일이 정말로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최대한 얌전하게 차려입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요. 그러면서 내심 엄마 말대로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이상하면 어쩌지? 그때부터는 슬슬 긴장이 되는 건지 5만 가지 걱정이 다 되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 걱정과 달리 꽤 과묵한 편이셨고 또 남편한테는 2살 아래, 그러니까 저보다는 2살 많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사람이 싹싹하고 친절해 저를 많이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고 시부모님은 언제고 괜찮으니 저희 부모님 편한 날로 잡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되어 양가 부모님이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가 양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면이기도 하고 남들 얘기 들어보니 기싸움도 하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또 은근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 엄마가 한 성격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 엄마가 욱하실까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님께서는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최대한 부담을 드리지 말자며 반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들어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글쎄 시아버님이 저희의 신혼집을 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집은 저희가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반 결혼이라고 둘이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 며느리가 연봉도 더 높고 그러는데 저희라도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서요. 원래 저희 때는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유, 그거야 옛날 말이죠. 요즘 그런 게 어딨나요? 저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건데 괜히 마음을 쓰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연봉 그런 거 모르고 아드님이 참 마음에 들어요. 사람이 책임감도 강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 딸한테 잘해주니 저만한 사위가 없죠. 안 그래 여보? 뭐 우리 딸 속만 안 썩이면 최고의 사위지. 그나저나 저는 애들 말만 듣고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죄송하네요. 그럼 애들 신혼살림은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 아닙니다. 저희 집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도 애들 살림에 보탬이 돼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애들이 그럼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니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살아. 알겠지? 네, 장인어른. 마음 써주셨는데 잘 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 감사는 무슨. 그냥 하루라도 빨리 손주나 좀 안겨줘라. 나랑 네 엄마는 그거면 된다. 순간 상견례 장소는 웃음소리가 만발해졌어요. 하지만 웃지 못하는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던 시어머니셨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고 계시거나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그 점이 많이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님한테 말을 거시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님은 최대한 단답으로 대화에 응하며 연신 어색한 미소만 지은 채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어머니 성격인 줄로만 알았는데 왜 대외적인 분위기 꺼려하고 남들 앞에서 말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 중에는 그러신 분들이 제법 많으셔서 저는 저희 시어머님도 그런 유형의 분인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글쎄 오히려 정반대로 저희 시어머니는 말도 많고 욕심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연기를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니, 누가 그런 연기까지 하면서 자식을 결혼시키나요? 그러니 저도 저희 엄마도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가 자기 엄마한테 1부터 100까지 옆에서 코칭하며 자기 오빠 결혼할 때까지 최대한 말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우는 나쁜 마음은 없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피해자가 되고 말았는데 이걸 고마워해야 할지 원망을 해야 할지 참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밑바닥을 봤다면 이깟 결혼은 하지도 않았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니 신우도 그걸 알고 미리부터 자기 엄마 단속을 했던 걸 텐데 연기를 하려면 뭐 평생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제가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무슨 물건 수행 끝난 스님처럼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땐 정말이지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여도 3개월 정도 안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상 도장 찍으면 그날부로 이혼하지 않는 한 물을 수는 없고 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시어머니를 이혼하지 않은 한 평생 봐야 하는 현실에 놓였는데 차마 저희 엄마한테는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더군요. 저희 엄마 성격에 뒤집어 놓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때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남편만 보고 살자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병적으로 싫어하셨어요. 너는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인데 무슨 친정을 뻔질나게든 하더니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어? 그냥 네 집에서 엄마 아빠랑 살지. 그리고 우리가 집까지 해줬는데 너도 성이라는 걸 보여야 하지 않겠니? 네? 성이요? 그게 무슨... 어머 얘 좀 봐. 그럼 너는 우리가 뭐 때문에 니들한테 집까지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야 우리한테 잘하라는 의미로 집까지 해준 거지. 넌 그게 공짜인 줄 알았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집 받은 대가를 다혜한테 하라는 거야? 그럼 그 집에 나랑 다혜가 어떻게 살아? 부담스러워서. 너는 참 엄마가 괜히 그래. 너 솔직히 처가에 자꾸 끌려가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서 네가 네 처편을 들면 어떡해? 그리고 부담스러우면 뭐 알아서 잘하면 되지. 저는 저 말을 듣는데 처음으로 멘붕이 왔어요. 제가 봤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딴판이라 꼭 다른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고 와 계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한테 물으니 저 모습이 원래 자기 엄마 모습이라고 했고 저는 난감한 얼굴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걱정이야. 행여 나 없을 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나는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더 중요해. 자기는 이제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고 아내잖아. 내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 잘할 거니까 나만 믿어.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겠다며 저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님이 출가 외인 어쩌고 한 사실을 알고는 신우도 전화해서 시어머니 대신 저한테 사과하기까지 했는데요. 신우는 저희 부부보다 2년 일찍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성격은 좀 그래도 마음은 안 그래요. 그냥 남들보다 욕심도 많고 셈도 많아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지는데 저도 중간에서 우리 엄마 단속 잘할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새언니 엄청 챙겨요. 아, 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오빠가 그렇게 여자한테 잘하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랑 저 믿고 우리 잘 지내봐요. 저는 참 뭔가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이 남매들이 저렇게 나오니 화도 낼 수 없더군요. 그리고 정신승리인지 모르지만 합가해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저런다고 지금 현재 행복한 신혼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남편과 시누이가 말하는 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솔직히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 단속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게다가 시어머님은 점점 저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셨는데 그때마다 집 받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고 얼마나 치사하게 나오시는지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을 빼서 가져가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니, 그 집을 제가 해달라고 했나요? 그런데 당신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그걸 미끼로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니 슬슬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이 알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남편은 자기 집에서 가서 제가 시댁에 오고 싶어 하지 않으니 강요하지 말라고 말을 한 모양이었는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더 저를 어쩌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친정에 갔을 때도 시어머님이 저한테 친정 간다는 소리 못 들었다며 당장 친정에서 나와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덧붙이시길 안 그러면 집 다시 뺏어버리고 저를 시댁살이 시킨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통화 소리를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엄청 화가 나셔서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버리셨고 바로 저희 시어머니한테 따지듯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땐 시어머니도 당황하셨는지 한마디도 못하시더군요. 하지만 반면 저희 엄마의 입은 쉬지 않았는데 어찌나 다다다다 쏘아붙이는지 따발총이 따로 없었어요. 솔직히 그걸 옆에서 보고 듣는데 속이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듣다 당신이 할 말이 없으니 전화를 끊어버리셨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며 남편더러 자네 차에 시동 걸어. 당장 자네 집에 좀 가야겠네. 라고 하셨는데 그땐 저랑 저희 아빠가 엄청 말렸어요.
당시 저희 엄마가 많이 흥분하기도 하셨고 저렇게 무작정 가셨다가는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말렸던 거죠.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저희 엄마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남편은 저한테 괜찮다며 저희 엄마를 모시고 시댁에 갔는데요. 저희 엄마는 시댁에 쳐들어가서 여태 내 딸한테 집 해줬다고 지금까지 저를 천대했냐고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집까지 오실 줄은 몰랐는지 많이 당황하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셨는데 아무도 저희 엄마를 말리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죠. 아니 사돈, 진정 좀 하시고요. 내가 무슨 며느리를 천대했다고 그러세요. 요즘 저랑 며느리가 작은 일이 하나 있어서 그랬어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댁에 오기 싫다고 하니 저도 서운하잖아요. 아니, 애가 오죽하면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겠어요? 저 그렇게 경우 없이 딸 자식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 애를 막 잡으시던데. 그러니 우리 애가 그러는 거죠. 뭐든 원인이 문제 아닙니까? 사돈,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저만 잘못이 있다고 단정을 지으세요? 저는 다만이고 저만이고 됐고요. 그렇게 제 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이라도 이혼시키세요. 저는요, 어차피 이 결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 각자 가지고 온 거 챙겨서 갈라서면 그만이죠. 네? 아니 사돈, 아니 어떻게 이혼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왜요? 이혼이 뭐 별겁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러라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아유 사돈, 진정하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나쁜 뜻은 없었을 거예요. 며느리를 처음 봐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저러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는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조심시킬 테니 고정하세요. 애들이 원해서 이혼한다고 하는 거면 모를까. 부모가 나서서 자식들 이혼을 시키다니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는 밉지만 그 순간엔 저희 엄마를 말렸어요. 아니 시아버님까지 나서서 저러시는데 정말 이혼할 거 아닌 이상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 등살에 저한테 사과도 하셨는데 저는 내심 이런 일이 있으니 시어머님이 조심하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게 나름 효과가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 일절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집에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시댁에 가는 횟수도 파격적으로 확 줄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죠. 여전히 남편과는 신혼으로 재미있게 지냈고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으니 살만해졌는데 문제는 여전히 뒤끝이 오래가는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시댁에 가는 횟수는 줄었어도 그래도 가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아냥거리듯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누가 들어도 의도가 있는 말들이었어요. 아이고, 아서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일 시켰다가 내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너는 그냥 내 집에서 숨만 쉬다 가라.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도 내가 너 아무것도 안 시켰다고 꼭 말해. 내가 살다 집까지 사주고 며느리 눈치까지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 팔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남편이 니네 집 사준다고 했을 때 뜯어 말렸다. 저렇게 저 들으라고 앞담화를 하시니 자주 가는 시댁은 아닐지라도 가는 것이 싫었는데 그렇다고 그 몇 번도 가기 싫다고 하면 그때 남편도 기분이 상할 테니 그건 할 수 없었죠. 그러다 저희 아빠가 조금 이른 은퇴를 하시면서 저희 아빠의 바람대로 두 분이 지방의 소도시로 귀촌을 가게 되셨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마치 저를 지켜주던 조력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셨는지 바로 예전에 갑질하던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시도 때도 없이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걸핏하면 자기 집에 와서 일을 도우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손자 타령까지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왜 결혼하고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임신을 못하냐고 하셨고 심지어 저한테 일부러 애를 안 갖는 거냐, 자기는 빨리 손주 보고 싶어서 집을 사줬는데 이런 계산에 안 맞는 거라는 등 또 선을 넘으시더군요. 물론 그럴 때마다 옆에서 당신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화도 내고 좋게도 말했는데 약발은 그때뿐 시어머니는 전혀 그만둘 마음이 없으셨어요. 거기에 더 얹어 나중엔 결혼 전에 산전검사는 했냐는 등 그러다 영영 애를 못 가지면 그때는 어쩔 거냐 하며 저를 죄인 취급했는데 아,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는데요. 여기에 결정타는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남편이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바로 커트했다고 하지만 시어머님은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죠. 급기야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저희 집에 찾아와 제가 드는 앞에서 계속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그게 아니면 마스터 키라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땐 나는 어쩌면 남편과 정말로 이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시도 때도 없이 그 집에 가겠다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너희들이 바쁘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 거지.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래야 니들이 편해서 하루라도 빨리 애를 만들 거 아니야. 내가 집도 사줬는데 비밀번호 그깟게 뭐. 엄마가 사준 거 아니고 아버지가 사준 거고 엄마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내 와이프도 이 집 안 받았어.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너야말로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엄마를 이상한 사람 만드냐? 엄마가 돼서 이 정도도 못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하는지.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위계 질서는 있는 거야. 네 처야말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하기사, 저런 장모선에 컸는데 애 인성이 멀쩡하기 힘들겠지. 너도 여자 보는 눈 참 없다. 엄마, 미쳤어? 아니 지금 다해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내가 뭐? 난 솔직한 사람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이야.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니? 그래, 엄마 아들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상한 여자랑 결혼했다고 치자. 그럼 엄마 아들을 탓해. 왜 다혜랑 장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이러는 건데?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다혜도 싫다 하는 거잖아. 뭐야? 이런 팔풍이 같은 놈? 네 처만 싫어? 나도 싫어. 너는 왜 네 처만 끼고 도니? 다른 집 아들들은 자기 엄마가 싫다고 하면 중간에 나서서 자기 마누라한테 뭐라고도 한다고 하던데 너는 어째 자꾸 엇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처가 너 믿고 더 나한테 까부는 거야.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해야지. 엄마도 참 그렇다. 나 하나 보고 시집 온 사람한테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 나야말로 내 식구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잘하라고 닥달을 해. 엄마한테 잘해야 할 사람은 다혜가 아니라 나잖아. 내가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는 그냥 나한테만 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자식한테까지 엄마 마음에 들라고 강요해? 뭐야? 엄마, 나 다혜 정말 사랑해. 다혜랑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자꾸 이러면 나야말로 힘들지 않겠어? 엄마야말로 아들 생각은 안 해? 내가 엄마 시어머니 대접받으라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야, 너 정말?
제발 부탁인데 다혜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좀 냅둬. 애기 문제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남편이 자꾸만 당신한테 몰아붙이니 입도 떼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내 저만 실컷 노려보시다 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뒤 화병이 나서 알아 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이번에도 자기가 엄마를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신우가 미안해할 일은 없었기에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괜찮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으면서. 그 뒤 저는 이대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는데 그런 저를 말리기라도 하려는 듯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는 원래 몸이 좀 예민해서 신경 쓸 일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월경 주기가 변하곤 하는데 그때도 그런 줄 알았다가 임신인 걸 알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자기가 더 잘할 거라며 좋아했고 그런 남편을 보니 제 마음도 동했어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더욱이 손주 타령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제가 임신을 했으니 더는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고비를 넘기면 또 고비가 찾아온다고 제가 임신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제가 먹고 싶지도 않은 음식들을 해오셔서는 억지로 먹이려 하셨어요. 어머니, 저 그거 비위상해서 싫어요. 그리고 계속 강요하시면 저도 애기도 좋지 않고요. 뭐? 강요? 내가 괜히 그러니? 너 좋으라고, 너 순산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너는 어째 내가 좋은 뜻에서 하는 행동도 다 싫다고 하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말은 못했지만 며느리 보고 며느리 덕 못 보고 사는 여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친구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 줄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미용실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자기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데 너는 집만 홀랑받고 나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어머니, 또 집 얘기를. 아, 이봐봐. 나는 내 입 가지고 편하게 말도 못하고 네가 내 심정을 아니? 아무튼 그거 내가 어렵게 비싼 돈 주고 구해온 거니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래야 아들 낳는다고 그랬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물컹하고 거무죽죽한 것을 가져와서는 몸에 좋은 진액이라며 저더러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걸 먹을 수는 없었고 남편한테 보여준 뒤 처리하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이런 거 출처도 모르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버려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 핸드폰을 가져와 자기 엄마 번호를 차단해줬고 자기 없을 때 집에 오시면 그때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그나마 의지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시아버님까지 며느리한테 부담 주지 말라며 남편의 SOS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셨는데 그 덕에 막달까지 저는 나름 시어머니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달이 다가왔는데 시댁 제사가 되었고 남편은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 제사 참여는 못하겠다고 시댁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아버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님이 절대 그럴 순 없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제사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집안의 며느리가 안 온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나는 너 낳고 네 동생 가졌을 때도 명절이며 제사며 다 내 손으로 음식장만 하고 손님 맞이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처더러 그날 휴가 내고 아침에 넘어오라고 해라. 아니 엄마, 이제 산딸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사람한테 꼭 일을 시켜야 해? 왜? 사무실 가서는 일만 잘하면서 집안일은 뭐 큰일 난다니? 됐고 아직 예정일 남았으니까 핑계대지 말고 당장 튀어오라고 해.
안 돼. 엄마 진짜 이러면 나 다혜랑 못 살아. 장모님이 계속 다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아니, 그 옆에 내는 왜 남의 아들한테 자기 딸 얘기를 해? 자기 딸이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면 되지. 그리고 임신해서 팔자 편한 자기 딸 걱정을 왜 해? 그 비위 맞추고 사는 사위 걱정을 해야지. 좌우간 진짜 그 집 여자들 마음에 안 들어. 시끄럽고 너 이번에 제사에 니 처 안 오면 그땐 나도 아들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 집도 내가 당장에 가서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갓난애기 데리고 집 구할 거면 어디 그렇게 해보든가. 내가 지금까지는 다 참았어도 제사는 절대 못 참아. 보는 눈도 있는데 넌 엄마를 얼마나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서인지 계속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제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혼자 출산용품 준비하며 아이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표정을 보니 뭔 일이 있어도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괜찮으니 말을 하라고 했고 남편은 괜찮다며 말을 하지 않으려 하더니 이내 저한테 제사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솔직히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고 또 시어머님이 다른 가족들 보기 창피할 것 같아 저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우선 그 하루만이라도 제가 가서 도우면 모두가 얼굴 붉히는 일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제사에 가겠다고 하니 모처럼 시어머니 목소리가 상냥하게 변하셨어요. 저한테 절대 힘든 일 시키지 않을 거고 그저 와서 자기 하는 일에 조금만 거들면 된다시며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하루인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한 사실을 알고 엄청 고마워하며 저를 안아주는데 이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저렇게 혼자 마음을 졸이고 있었나 싶어 저도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괜히 제가 제 고집에 시어머니와 대립하게 되어 중간에서 남편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뱃속의 아이도 성별도 딸이라 시어머님의 실망이 이만저만도 아니었는데 여차저차 제가 제사에 가서 일을 도우면 그나마 관계 변화에 기회는 생길 것 같았죠. 저도 이왕이면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더는 대립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사 날짜에 맞춰 휴가를 냈고 저는 오전 일찍 시댁에 갔는데요. 남편은 자기도 반차를 냈으니 일찍 시댁으로 오겠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 제사 준비를 돕기 시작했고 일은 저와 시어머니가 하는데 시어머니는 말씀과는 다르게 모든 일을 저한테 미루셨어요. 자기는 미용실도 다녀와야 하고 세탁소에 맡겨둔 옷도 찾아와야 한다며 저더러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시어머님이 오시지 않더라고요. 대신 저희 남편이 더 일찍 와서 힘든 일을 거들었는데 당신 볼일을 모두 마친 시어머님이 집에 오셔서는 앞치마를 입고 있는 당신 아들을 보고 기겁을 하셨어요. 아니,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주방에 있어? 당장 나가. 좀 있으면 어른들 오시는데 장손이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라며 매서운 눈초리를 저한테 쏘아대며 남편 등을 떠미는데 저희 남편이 괜찮다고 자기는 여기서 저를 돕고 싶다고 엄마야말로 여태 어디에 다녀왔나고 따졌는데 시어머니는 네가 알 거 없다고 하시며 막무가내로 남편을 주방에서 내쫓으셨고 바로 저한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너는 그새도 못 참고 네 남편을 불렀니? 나는 우리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다. 저도 저희 집에서 그렇게 컸어요. 저희 집은 차례도 안 지내고 제사도 없어서
더욱이 이런 건 할 일도 없었고요. 그러니 네가 그렇게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그러는 거야. 다 조상님이 보살펴주고 그러는 건데 니네 집은 그런 정성도 안 보이니 니네 조상님이 너희 집안을 살펴주시겠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집안마다 다 다른 건데 존중해 주셔야죠. 저희 외가가 교회를 다니셔서 저희 친가 쪽 어르신들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아이고, 또 지네 집 일이라고 핏대 세우기는. 알았다. 그래도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매년 제사랑 명절은 이렇게 지내야 해. 나더러 배려해달라는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손이나 부지런히 놀려라. 저기 전들 언제 붙일 거니? 얼른 시작해. 이제 손님들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하는 일은 전부 저한테 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허리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못 하신다며 저더러 다 하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배가 나와 그게 너무 힘든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힘든 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손님들이 오셔서 북적북적해지고 주방은 정신이 없는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시작했고 저는 설마 이게 출산 징조인가 싶어 힘들게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이슬이 비쳤어요. 병원에서 이슬이 비치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가 나을 것 같아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남편이 놀라서는 빨리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왜 병원에 가냐고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셨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무래도 오늘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콧방귀를 끼시며 그러셨어요. 뭐? 애가 나와? 너 예정일 아직 남았잖아. 무슨 애가 나와? 네 배 보니까 밑으로 처진 것도 아니고 오늘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저 조금 전에 이슬도 비쳤어요. 그리고 저 지금 허리도 못 세울 만큼 아프고요. 얘, 너 지금 애 둘 낳은 내 앞에서 무슨 쇼를 하는 거니? 그냥 오늘 조금 무리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가진통이랑 진진통이랑 구별을 못하는 건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엄마, 그래도 우린 병원에 가야 안심이 될 것 같아. 제사 준비 다 했잖아. 다 하긴 뭘 다 해. 제사는 이따 자정이나 상 차리는 건데. 그리고 네 처가 이렇게 가버리면 저 많은 설거지랑 저 손님들 대접은 나 혼자 하니? 너 바른 대로 말해. 제사 지내기 싫어서 아프다고 뻥치는 거지? 내가 너 대낮에 똥 씹은 얼굴하고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 정말 많이 아파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쇼라고 이 망할 놈의 시끼.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제사잖아, 제사. 제사에 며느리랑 장손이 빠지면 그게 제사야? 너는 못 가. 너 가려거든. 제사 다 지내고 다음날 가. 어머니. 저는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그러자 뒤늦게 도착한 신혼의 부부가 놀라 저에게 뛰어왔고 그때 양수가 터져서 바닥이 흥건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신우가 다급하게 말했죠.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모습에 온 친척들이 놀랐는데 가장 놀란 사람은 시어머니셨고 저는 그 뒤 밀려오는 처음 겪는 고통에 사경을 헤매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양수가 다 빠져나와 자연분만은 어려워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도 제가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저는 의식을 잃은 채 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놀라서 야밤에 서울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 상황은 제가 의식을 잃은 후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저희 엄마 말로는
시어머님이 자기 눈도 못 마주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걱정되어 그러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날 다행히 의식을 찾고 깨어나자 시어머님은 쥐도 새도 모르게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땐 상황이 상황인지라 시어머님이 가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도착하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남편한테 물었는데, 저희 남편은 속여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있는 사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자기는 달게 받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때 남편은 정말로 제가 아이만 남겨두고 잘못될까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저희 엄마는 깨어난 저도 뒷전이 되어 시댁으로 쳐들어갔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던 시어머니를 발견한 뒤 그 집안 살림을 다 엎어버렸다고 했는데요. 그땐 시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저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이놈의 옆에 내가 지금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경우도 없이 정말. 경우? 너야말로 경우가 있어서 배 아프다는 내 딸 잡아 세우고 병원도 못 가게 했냐? 그러다 내 딸 잘못되면 그땐 어쩔 뻔했어. 죽은 사람 상 차려준다고 산 사람 죽이냐? 뭐야? 아니 왜 말을 놓고 그래? 나는 그냥 걔가 워낙에 나랑 시댁을 우습게 하니까 쇼하는 줄 알고 그랬지. 아니 애는 저 혼자나? 나는 만삭이어도 식구들 상 다 차려주고 내 발로 걸어가서 애 낳고 그랬어. 뭐? 쇼? 당신은 그런 걸로 쇼하고 그래? 아니 그래 쇼라고 하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애가 산 딸이 얼마 안 남았고 아프다고 하면 됐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해야지. 그깟 제사가 뭐라고 애를 붙잡아서 위험하게 만들어? 당신 이거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좋아하네. 애 말짱하잖아. 나 깨어난 거 보고 왔거든. 그리고 제사가 뭐라고 그러냐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뼈대 있는 집안은 조상님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당신 딸도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우리 집 제사를 지내야지. 임신했다고 빼주고 아프다고 빼주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내 딸한테 다 미루고 자기는 밖에서 놀다 들어왔나? 그렇게 중요한 제사 준비를 경험도 없는 임산부한테 맡겨놓고? 조상님이 퍽도 좋아하겠네.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글쎄 그게 또 지 엄마한테 일러 바쳤구만. 아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 내가 좀 나갔다가 들어왔다. 근데 나 안 놀았어. 나도 오랜만에 친척들을 뵙고 그러니까 단장을 좀 하고 온걸. 왜 내가 당신이랑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해? 나도 이제 며느리 있는 시어머니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며느리 같은 소리 안 해. 이제 당신은 며느리 없어. 나 우리 딸 이 집안에 더는 못 두니까 그런 줄 알고 그 잘난 집 챙겨서 아들 이혼시킬 준비나 해. 뭐야? 아, 또 그걸로 사람 협박하려고? 그래? 나도 당신 딸 같은 며느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사절이야. 피차 잘 됐네. 이참에 깔끔하게 애들 이혼시키자고. 내가 뭐 그 소리에 쫄 줄 알았어? 그리고 당신 딱 가만히 있어. 나 이거 경찰 부를 거니까. 어디 남의 집에 와서 행포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정말로 경찰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가택 침입에 기물파손까지 신고를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시어머니를 살인미수로 신고하겠다고 맞섰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그 집안에서 빼내와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다며 저희 엄마 앞에서 빌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죄가 없는데 저랑 헤어지고 아이까지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희 남편을 일으키며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보며 그러셨대요. 이 정신 나간 놈, 너는 네 엄마가 이 꼴을 당했는데도 저 옆에 언니한테 그러고 싶냐? 네가 그러고도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가 맞아?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낳았네. 그렇게 서럽게 대성통곡을 하시며 땅을 치셨다고 하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나서셔서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하셨어요. 자기도 왜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아내의 잘못은 당신 잘못이기도 하다며 대신 사죄드린다고 머리를 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원하시는 대로 할 테니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그때 저희 아빠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위험할 뻔했다는 게 저희 부모님은 용납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집도 빼고 시댁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명절이고 제사고 자기만 다니고 저랑 아이는 시댁 문턱도 넘지 않게 하겠다고 사정을 했다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남편이 딱해 보였는지 저희 엄마를 설득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에 있느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엄마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와 다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깨끗하게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 선택은 저더러 하라고 하셨어요. 이 서방 생각하면 나도 이러는 게 쉽지 않은데 네가 그 집안에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 엄마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엄마, 나도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용서한다고 할 순 없어. 근데 정우 씨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는 거야. 내가 니네 정우 씨 싫다고 하든 나도 내 사이 좋아. 경우도 바르고 너한테 잘하고 엄마가 뭘 더 바라겠니? 근데 천륜을 어떻게 끊고 살겠니? 이혼하지 않으면 그래도 엮이고 살 텐데 나는 더는 그 집안에 너를 둘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나 애기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엄마 마음 다 알고 나도 이젠 괜찮아. 내가 괜히 우리 엄마 속상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네. 네가 뭐가 미안해. 미안해할 사람은 네 시어머니지. 나는 절대 그 여자 용서 못해. 저희 엄마는 어떡하든 그 여자, 아니 시어머니와 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위한테는 죄가 없으니 결정은 저더러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남편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게다가 이제 막 딸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남편이랑 헤어져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고 이사도 가면서 저는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시아버님만 아기가 보고 싶으시면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받은 그 집은 다시 돌려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친정에서 아파트 팔고 귀촌하면서 남은 돈이 있다며 돈을 보태주셨는데 살던 집보다 더 평수 넓은 대단지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우선 몸조리를 마치고 출산 휴가 중인 친정에 있기로 했어요. 그 사이 남편이 집 빼고 이사하는 것까지 모두 혼자 했는데 솔직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자기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말리진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스스로 탓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 부모님께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남편의 뜻에 따라 저는 거기에서 빠졌는데요.
그러니 조금씩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가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외손녀가 너무 예쁘니 마음이 전보다는 많이 유해지셨는데 나중엔 사위 몸 축난다며 보약까지 해서 저희 남편 먹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 때문이라고 해도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때 남편이 아니라며 진작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이제부터는 사위도 아들처럼 생각하며 더 조심하고 잘하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님을 뺀 나머지 시댁 식구들한테는 전보다 더 정성을 보이셨는데 명절이면 선물도 보내고 지역 특산물 같은 것도 신우한테 보내는 등 저희 부모님도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려 노력을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하고는 저부터도 다시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딸아이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젠 당신 손녀가 너무 보고 싶다며 남편 통해서 얼굴 좀 보자고 하시는 것 같던데 남편이 사진만 보여드릴 뿐 아이는 보여드릴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펑펑 우시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애기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아들 손자 아니라서 싫다고 하시더니 왜 저러시는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만 쏙 빼고 저희 아이 돌잔치를 했는데 그게 충격이셨는지 시어머니는 식사도 끊고 시위에 나섰는데 당신이 그러시면 저는 몰라도 당신 아들과 남편이 저를 설득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니한테 쇼하지 말라며 이게 다 자업자득이니 받아들이라고 한 소리 하셨고 그게 싫으면 황혼이혼이라도 하자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리에 시어머님이 꽤나 충격을 받았다고 신우가 그러더군요. 사실 신우야말로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이야 당사자이지만 신우는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래도 저보다는 자기 부모님 편일 텐데 속이 좋진 않았겠죠. 하지만 항상 자기 엄마보다 같은 며느리로서 저를 챙겨주는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에 늘 고마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못하지만 신우한테는 잘해주려 마음을 썼는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오빠랑 잘 살라고요. 자기 엄마는 자기가 옆에서 챙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땐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아가씨, 솔직히 나 같은 올케가 들어와서 많이 힘들죠. 내 원망할 수도 있는데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내가 봐도 우리 엄마가 지나쳤는걸요. 저도 신우인데 어지간하면 저희 엄마 편 들죠. 오히려 제가 가까이 사는데 저희 엄마 단속 못해서 미안해요. 오빠도 한다고 했겠지만 남자라서.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이도 아가씨도 할 만큼 다 했죠. 근데 저도 저고 저희 엄마도 극성이다 보니까 미안해요. 아니에요. 언니가 계속 그러니까 내 마음도 불편해지잖아요. 지금은 그냥 각자 이렇게 잘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차마 언니한테 저희 엄마 받아주라는 말은 못하겠거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시어머니 복은 없어도 시누이 복은 있는 사람이네요. 아니죠. 언니는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저는 오빠 보고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잘해주세요. 이제 진짜 우리 오빠한테는 언니밖에 없어요. 저는 신우이의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이 저 하나 보고 결혼해 자기 식구들과 멀어져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남편이 최고다 생각하며 아이보다도 남편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늘 입에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고마운 사람은 저인데 남편은 아니라며 늘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저랑 저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전부 제 마음 같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지금에 만족하려 합니다. 사실 중간에서 애가 타는 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시거든요. 시아버님이 한 번만 더 며느리 찾거나 아들 괴롭히면 자기도 이혼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아서 시어머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게 되셨는데 시어머니 말처럼 며느리가 있는데도 명절이며 제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혼자 몫이 되었으니 얼마나 약이 오를까요? 저는 시어머님이 손녀 보고 싶다는 말을 믿지 않거든요. 전에 저한테 딸 손자는 필요 없다며 딸 낳으면 바로 다시 임신할 생각부터 하라고 하신 분이셨는데 그러신 분이 왜 제 딸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건지 저는 평생 제 딸아이 얼굴 보여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들 손자건 딸 손녀건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제 딸이 할머니한테 상처받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저희 엄마 딸인데 눈이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소지는 미리부터 차단하고 싶은데 다행히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 그 점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딸아이 재롱 보는 맛에 하루하루가 후딱 지나가요. 아이는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건지 사랑스러운 이 모습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 벌써부터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친정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렵게 가진 아이였으니 저희 엄마는 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리고 저도 제 딸이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저희 엄마 딸인가 봅니다. 어쩌면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엄마가 극성 맞고 시어머니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집들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금은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셔도 사람 마음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마터면 아이도 저도 잘못됐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철룡까지는 끊을 생각이 없어서 남편은 자기 집에 효도할 거 다 하도록 해줄 건데요.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 시어머니도 제가 싫다고 했을 때 제 의견을 조금만 들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손녀와 생이별하지 않아도 됐을 거고 저랑도 조율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았을 텐데 이래서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싶어요. 아이가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인데 시어머님도 반성 많이 하시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시어머니를 이해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훗날 시어머님이 아프시거나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래도 내 남편 어머니이니 며느리 도리는 할 생각인데 부디 그때까진 시어머니가 다른 분이 되어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전에 연기했던 그때의 그 시어머니가 저는 더 좋더라고요. 저도 참 못된 며느리죠. 저도 인정합니다. 착한 며느리로 산다는 게 해보니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부 사이라는 게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예비 시어머니가 계신다면 제발 며느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딸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오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